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 빨리 흘러가는 것 같고, 어느새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어리둥절하는 사이에 계절까지 바뀌어 버리곤 하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철수 씨입니다. 올해 68살이 된 철수 씨는 참 이름이 너무 평범하다고요? 하지만 그게 바로 우리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평범한 이름, 평범한 삶을 살아온 평범한 사람의 특별하지 않은 듯 보이는 하루하루 말이에요. 철수 씨는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납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습관적으로 침대 오른쪽에서 일어나죠. 왼쪽은 아직도 아내의 자리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면 어느새 이마에 깊게 패인 주름과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하고 중얼거리며 면도를 하는 것도 이제는 일상이 되었어요. 아침 식사는 언제나 간단합니다. 토스트 한 조각에 커피 한 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김치찌개도 끓여주고 계란말이도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너무 번거롭게 느껴져요. 혼자 먹는 밥이라는 게 이렇게 쓸쓸한 줄 몰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철수 씨는 아파트 베란다에 나가서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봅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이 아파트에서는 날씨가 맑은 날이면 멀리 북한산 자락이 보여요. 산능선이 아침 햇살에 은은하게 빛나는 모습을 보면서 철수 씨는 생각에 잠깁니다. 저 산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내가 가보지 못한 곳들에는 어떤 풍경들이 펼쳐져 있을까? 사실 철수 씨에게는 젊은 시절부터 품어온 꿈이 하나 있었어요. 세계 여행을 하는 것이었죠. 20살 때 우연히 본 잡지에서 스위스 알프스의 설경 사진을 보고 마음을 빼앗긴 이후로 그는 언젠가는 그 눈 덮인 산들을 직접 보고 싶다고 생각해왔어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운하도 보고 싶었고 프랑스 프로방스의 라벤더 밭도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그렇듯 만만치 않았어요. 젊을 때는 돈이 없었고 돈이 좀 생기니까 이번엔 시간이 없었어요. 회사 일에 치이고 아이들 교육비에 허덕이고 집 장만하느라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어느새 은퇴 나이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아내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병원비며 간병이며 여행은 더더욱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철수 씨의 하루 일과는 참 단조로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근처 공원을 한 바퀴 산책하고 점심은 혼자 간단히 해먹거나 김밥 천국에서 때우고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 가서 신문을 읽거나 책을 봅니다. 저녁에는 TV를 보다가 일찍 잠자리에 들어요. 주말이든 평일이든 별반 다르지 않은 일상의 연속이죠. 가끔 아들, 딸이 안부 전화를 하긴 하지만 그들도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어요.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며 승진에 목을 메고 있고 딸은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입니다. 아버지, 건강하시죠?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하고 물어보긴 하지만 정작 무엇이 필요한지 묻는다면 철수 씨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철수 씨는 점점 더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걸까? 아직 건강하고 아직 시간도 있는데 이렇게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게 맞는 걸까? 특히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이런 생각들이 더욱 선명해져요. 천장을 바라보며 돌이켜보는 지난 세월들.
열심히 살긴 했지만 정작 내가 원했던 것들은 하나도 해보지 못한 것 같아서 가슴 한편이 답답해집니다. 젊을 때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스위스의 설산도, 이탈리아의 석양도, 프랑스의 라벤더 향기도 모두 다 잡지나 TV 속에서만 봤을 뿐이에요. 어느 가을 아침이었어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난 철수 씨는 베란다로 나가서 바깥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든 나무들 사이로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어요. 바람이 살짝 불어오니 떨어진 낙엽들이 공중에서 춤을 추듯 흩날리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던 철수 씨의 마음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 낙엽들도 나무에서 떨어지기 전까지는 자신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 바람이 불면 바람 따라, 비가 오면 비에 젖어. 그런데 그게 나쁜 건 아니야. 적어도 움직이고 있잖아. 변화하고 있고. 그날따라 철수 씨는 평소보다 더 멀리 산책을 나갔어요. 동네를 벗어나 처음 가보는 길을 걸어보고 싶었거든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작은 카페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세계 커피 여행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창문에는 세계 각국의 풍경 사진들이 붙어 있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스위스 알프스의 설경 사진이었어요. 마치 운명처럼 말이죠. 철수 씨가 20살 때 처음 마음을 빼앗겼던 그 풍경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하얀 눈에 덮인 산봉우리들이 푸른 하늘과 대비되어 숨이 멎을 듯 아름다웠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철수 씨는 카페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벌써 오래된 것 같아 보이는 원두 볶는 냄새와 함께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카페 안쪽 벽면에는 세계 곳곳의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죠. 에펠탑, 마추픽추, 앙코르와트, 산토리니. 철수 씨가 꿈꿔왔던 모든 장소들이 거기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카페 주인으로 보이는 50대 중반의 여성이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저희 처음 오시는 것 같은데 뭐 드릴까요? 아, 그냥 커피 한 잔만요. 철수 씨는 어색하게 대답하며 사진들을 둘러봤어요. 저 사진들 직접 찍으신 건가요? 네, 모두 제가 다녀온 곳들이에요. 여성의 눈가에 미소 주름이 생겼어요. 은퇴하고 나서 남편과 함께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찍은 것들이죠. 아, 저는 박미영이라고 해요. 철수 씨는 깜짝 놀랐어요. 은퇴 후에 세계 여행을 다닌다고요? 정말 부러우시겠어요. 저는 젊을 때부터 여행이 꿈이었는데 이런저런 일로 미루다 보니 나이가 몇 살이신데요? 미영 씨가 커피를 내려주며 물었어요. 68입니다. 아, 그럼 저희보다 몇 살 위시네요. 저희는 남편이 60에 은퇴하고 나서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말도 안 통하고 길도 모르고. 미영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요즘은 인터넷도 있고 번역 앱도 있고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이 다 친절해요. 철수 씨는 커피를 홀짝이며 미영 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녀는 남편과 함께 유럽부터 시작해서 동남아시아, 남미까지 다녀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각 나라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맛본 음식들, 예상치 못한 작은 해프닝들까지 모든 게 신기하고 부러웠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어디세요? 철수 씨가 물었어요. 글쎄요. 미영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벽에 걸린 한 사진을 가리켰어요. 페루의 마추픽추요. 새벽에 일어나서 산을 오르는데 해가 뜰 때 그 고대 유적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걸 보려고 우리가 지금까지 산 것 같다고. 철수 씨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런 감동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그런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왔던 거죠. 그런데 혼자서도 여행할 수 있을까요?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혼자 뭘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막막했거든요. 물론이에요. 미영 씨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오히려 혼자 다니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경험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과 더 쉽게 대화하게 되고 자신만의 속도로 여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날 오후 철수 씨는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미영 씨가 보여준 사진들, 들려준 이야기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특히 마추픽추에서 느꼈다는 그 감동. 과연 나도 그런 걸 느낄 수 있을까? 저녁을 간단히 해먹고 TV를 켰는데 마침 여행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EBS에서 하는 세계 테마기행이었죠. 그날은 스위스 특집이었는데 융프라우 정상에서 내려다본 알레치 빙하의 장관이 화면에 펼쳐졌어요. 와, 철수 씨는 무의식적으로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TV 속 리포터는 말하고 있었죠. 이 순간을 위해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곳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 순간 철수 씨의 마음속에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젊은 시절의 그 설렘, 그 간절함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나도 저곳에 갈 수 있을까? 하지만 곧 현실적인 생각들이 머리를 들었어요. 나이도 나이고 돈도 문제고 혼자 가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지? 언어도 안 통하는데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하지? 아마 말리겠지. 아버지, 그 나이에 무슨 여행이에요? 위험해요 하면서 말이야. 그날 밤 철수 씨는 잠을 이루기 힘들었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거든요. 하나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건강할 때 해봐. 라고 속삭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을 봐. 그 나이에 무슨 무모한 짓이야. 라고 말리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철수 씨는 평소와 다르게 일찍 일어났어요. 뭔가 결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베란다에서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을 공기가 뱃속 깊숙이 스며들면서 머리가 조금 맑아지는 것 같았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철수 씨는 혼잣말을 했어요. 이대로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다가 죽는 게 내가 원하는 삶일까? 그때 문득 아내 생각이 났어요. 아내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병상에서 자주 했던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여보, 내가 좀 더 건강했으면 우리 같이 여행도 가고 그랬을 텐데. 미안해. 아내도 젊은 시절부터 여행을 꿈꿔왔었는데 결국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 아내 목까지 살아야지. 철수 씨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겠어.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여행사에 가야 하나? 인터넷을 찾아봐야 하나? 컴퓨터는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문득 어제 만난 미영 씨 생각이 났어요. 다시 한번 그 카페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오후에 다시 세계 커피 여행을 찾아갔을 때 미영 씨는 반가워하며 맞아주었어요. 어제 그분이시죠? 또 오셨네요. 네, 사실. 철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혹시 여행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미영 씨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정말요?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스위스요.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곳인데. 아, 좋은 선택이에요. 미영 씨가 손뼉을 쳤어요. 스위스는 정말 아름다워요. 그런데 혹시 가족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철수 씨는 잠시 말이 막혔어요. 사실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아이들이 뭐라고 할지가 파트 3, 6 두려운 마음이 앞섰거든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할지가 걱정됐어요. 미영 씨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저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아이들이 걱정한다고, 위험하다고, 그 돈으로 차라리 다른 걸 하라고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결국엔 이해해줬어요. 부모도 자신만의 삶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저녁, 철수 씨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민수야. 아, 아버지.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별일은 아니고 아버지가 여행을 좀 다녀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여행요? 어디로요? 스위스 유럽 쪽으로. 아버지,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그 나이에 혼자서 유럽을 가신다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한톤 높아졌어요. 말도 안 돼요. 위험하고 혼자 가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요? 민수야, 아버지가 아직 건강하잖아. 그리고 아버지, 그런 무모한 생각은 접으세요. 그 돈 있으면 차라리 건강검진이나 더 받으시고 집에서 편히 지내세요. 제가 시간 날 때 국내 여행 정도는 모셔다 드릴게요. 철수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예상했던 반응이긴 했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더욱 마음이 착잡했거든요. 딸 지연이에게도 전화해봤지만 반응은 비슷했어요. 아빠, 정말 위험해요. 혼자서 그런 먼 곳을 가시다니. 제발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될 것 같아요? 그날 밤 철수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위험할 수도 있고 혼자 가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꿈을 포기해야 할까요? 문득 아내와의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어요.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던 중이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을 보며 아내가 그랬어요. 여보, 나는 이제 저 벚꽃도 못 보겠지만 당신은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봤으면 좋겠어. 나 대신이라도. 그때는 그냥 위로의 말인 줄로만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내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이었을 것 같아요. 자신이 못다한 꿈들을 남편이라도 이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겠죠. 다음 날 아침 철수 씨는 다시 미영 씨의 카페를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어떻게든 구체적인 정보를 얻어가려고 마음먹었거든요. 어제 가족들과 이야기해 보셨어요? 미영 씨가 물었어요. 네, 예상대로 반대하더라고요. 철수 씨가 힘없이 웃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저희도 그랬거든요. 미영 씨가 따뜻한 커피를 내려주며 말했어요.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본인 의지예요. 정말로 가고 싶으시면 방법은 있어요. 미영 씨는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왔어요. 그 안에는 여행 관련 자료들이 가득 들어 있었죠. 여행사 브로셔, 항공권 예약 방법, 숙박 예약 사이트, 여행 보험 정보까지 처음 여행을 가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 둔 거예요. 혼자 준비하기엔 막막하잖아요. 미영 씨가 설명해 주었어요.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여행도 있고 개별 여행도 가능해요. 처음이시니까 패키지로 가시는 게 어떨까요?
철수 씨는 자료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며 감탄했어요. 정말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비용은 얼마나 들고,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짐은 뭘 챙겨야 하고, 여행 보험은 꼭 들어야 해요. 미영 씨가 강조했어요. 특히 나이가 있으시니까 더더욱요. 그리고 요즘은 번역 앱이 정말 좋아져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해요. 그날 철수 씨는 자료를 집에 가져와서 밤늦게까지 들여다봤어요. 스위스 패키지 여행 8일 일정, 융프라우, 마터홀은, 베르너 오버란트, 젊은 시절 꿈꿔왔던 그 모든 이름들이 실제 일정표에 적혀 있었어요. 비용을 계산해보니 생각보다는 많이 들었지만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었어요. 은퇴금과 적금을 합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죠. 문제는 역시 가족들의 반대였어요. 며칠 후 철수 씨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해보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딸 지연이를 만나서 직접 이야기해보기로 한 거죠. 지연이는 아들보다는 조금 더 이해심이 많은 편이었거든요. 아빠, 갑자기 왜 여행을 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지연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철수 씨는 천천히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젊은 시절부터 품어왔던 꿈, 아내와 함께 못다 이룬 약속들, 그리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지연아, 아버지가 이 나이에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어. 하지만 건강할 때 해보고 싶은 거야. 나중에 후회하고 싶지 않아. 지연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빠,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요? 혼자서 그런 먼 곳을 가시는 게. 패키지 여행이야. 가이드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가는 거고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을 거야. 그래도 지연이가 망설였어요. 오빠는 뭐라고 해요? 반대하지. 너도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연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아빠, 정말 간절하시면 조건부로 허락해 드릴게요. 철수 씨의 눈이 반짝 빛났어요. 조건부라니? 첫째, 패키지 여행으로만 가세요. 혼자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둘째, 여행 보험은 꼭 들어가세요. 셋째, 매일 연락 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연락할 수 있게 휴대폰 로밍도 해가시고요. 철수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 지연아. 정말 고마워. 대신 오빠도 설득해야 해요. 저 혼자서는 안 돼요. 지연이가 덧붙였어요. 그날 밤 철수 씨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끼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아직 아들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긴 했지만 적어도 한 명은 이해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 철수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다시 여행 자료들을 들여다봤어요. 이번에는 더 꼼꼼하게,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봤죠. 언제 출발할지, 어떤 일정으로 갈지, 준비물은 뭐가 필요할지.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 또 다른 걱정이 생겼어요. 과연 내가 저 먼 곳에서 혼자 버틸 수 있을까? 비행기를 타는 것부터가 벌써 발삼유 두려운 마음이 앞섰거든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할지가 걱정됐어요. 미영 씨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저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아이들이 걱정한다고, 위험하다고, 그 돈으로 차라리 다른 걸 하라고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결국엔 이해해줬어요. 부모도 자신만의 삶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저녁 철수 씨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민수야.
아, 아버지.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별일은 아니고 아버지가 여행을 좀 다녀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여행요? 어디로요? 스위스, 유럽 쪽으로. 아버지,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그 나이에 혼자서 유럽을 가신다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어요. 말도 안 돼요. 위험하고 혼자 가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요? 민수야, 아버지가 아직 건강하잖아. 그리고 아버지, 그런 무모한 생각은 접으세요. 그 돈 있으면 차라리 건강검진이나 더 받으시고 집에서 편히 지내세요. 제가 시간 날 때 국내 여행 정도는 모셔다 드릴게요. 철수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예상했던 반응이긴 했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더욱 마음이 착잡했거든요. 딸 지연이에게도 전화해봤지만 반응은 비슷했어요. 아빠, 정말 위험해요. 혼자서 그런 먼 곳을 가시다니. 제발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될 것 같아요. 그날 밤 철수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위험할 수도 있고 혼자 가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꿈을 포기해야 할까? 문득 아내와의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어요.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던 중이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을 보며 아내가 그랬어요. 여보, 나는 이제 저 벚꽃도 못 보겠지만 당신은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봤으면 좋겠어. 나 대신이라도. 그때는 그냥 위로의 말인 줄로만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내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이었을 것 같아요. 자신이 못다한 꿈들을 남편이라도 이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겠죠. 다음 날 아침 철수 씨는 다시 미영 씨의 카페를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어떻게든 구체적인 정보를 얻어가려고 마음먹었거든요. 어제 가족들과 이야기해 보셨어요? 미영 씨가 물었어요. 네, 예상대로 반대하더라고요. 철수 씨가 힘없이 웃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저희도 그랬거든요. 미영 씨가 따뜻한 커피를 내려주며 말했어요.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본인 의지예요. 정말로 가고 싶으시면 방법은 있어요. 미영 씨는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왔어요. 그 안에는 여행 관련 자료들이 가득 들어 있었죠. 여행사 브로셔, 항공권 예약 방법, 숙박 예약 사이트, 여행 보험 정보까지. 처음 여행을 가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 둔 거예요. 혼자 준비하기엔 막막하잖아요. 미영 씨가 설명해 주었어요.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여행도 있고 개별 여행도 가능해요. 처음이시니까 패키지로 가시는 게 어떨까요? 철수 씨는 자료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며 감탄했어요. 정말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비용은 얼마나 들고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짐은 뭘 챙겨야 하고 여행 보험은 꼭 들어야 해요. 미영 씨가 강조했어요. 특히 나이가 있으시니까 더더욱요. 그리고 요즘은 번역 앱이 정말 좋아져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해요. 그날 철수 씨는 자료를 집에 가져와서 밤늦게까지 들여다봤어요. 스위스 패키지 여행 8일 일정, 융프라우, 마터홀은, 베르너 오버란트. 젊은 시절 꿈꿔왔던 그 모든 이름들이 실제 일정표에 적혀 있었어요. 비용을 계산해 보니 생각보다는 많이 들었지만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었어요. 은퇴금과 적금을 합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죠. 문제는 역시 가족들의 반대였어요. 며칠 후
철수 씨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해보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딸 지연이를 만나서 직접 이야기해보기로 한 거지요. 지연이는 아들보다는 조금 더 이해심이 많은 편이었거든요. 아빠, 갑자기 왜 여행을 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지연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철수 씨는 천천히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젊은 시절부터 품어왔던 꿈, 아내와 함께 못다 이룬 약속들, 그리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지연아, 아버지가 이 나이에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어. 하지만 건강할 때 해보고 싶은 거야. 나중에 후회하고 싶지 않아. 지연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빠,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요? 혼자서 그런 먼 곳을 가시는 게 패키지 여행이야. 가이드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가는 거고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을 거야. 그래도 지연이가 망설였어요. 오빠는 뭐라고 해요? 반대하지. 너도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연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아빠, 정말 간절하시면 조건부로 허락해 드릴게요. 철수 씨의 눈이 반짝 빛났어요. 조건부라니. 첫째, 패키지 여행으로만 가세요. 혼자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둘째, 여행 보험은 꼭 들어가세요. 셋째, 매일 연락 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연락할 수 있게 휴대폰 로밍도 해가시고요. 철수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 지연아. 정말 고마워. 대신 오빠도 설득해야 해요. 저 혼자서는 안 돼요. 지연이가 덧붙였어요. 그날 밤 철수 씨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끼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아직 아들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긴 했지만 적어도 한 명은 이해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다음날 아침 철수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다시 여행 자료들을 들여다봤어요. 이번에는 더 꼼꼼하게,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봤죠. 언제 출발할지, 어떤 일정으로 갈지, 준비물은 뭐가 필요할지.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 또 다른 걱정이 생겼어요. 과연 내가 저 먼 곳에서 혼자 버틸 수 있을까? 비행기를 타는 것부터가 벌써 파트 4, 6. 두렵기도 했어요. 비행기를 타는 것만 해도 몇십 년 만이었거든요. 마지막으로 탔던 게 언제였더라? 아, 신혼여행으로 제주도 갔을 때였나? 그것도 벌써 40년도 넘은 일이에요. 하지만 이런 두려움들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는 것도 여행의 일부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미영 씨가 그랬거든요. 처음엔 다 무서워요.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해낼 수 있어요. 일주일 후 철수 씨는 아들 민수와 만날 약속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설득해 보려고 했거든요. 지연이가 정리해준 조건들과 미영 씨에게서 받은 자료들을 모두 준비해 갔죠. 아버지, 아직도 그 생각을 안 접으셨어요.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민수야, 아버지 말 좀 들어봐. 철수 씨는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무모한 건 아니야. 패키지 여행이고 가이드도 있고 보험도 들 거고. 철수 씨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여행 일정, 안전대책, 비상연락 방법까지. 민수는 처음엔 시큰둥했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한 걸 보니 조금씩 표정이 바뀌었어요. 아버지, 민수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정말 그렇게 가고 싶으세요? 그래, 민수야. 젊은 시절부터 꿈꿔왔던 일이야. 너희 어머니도 살아생전에 나보고 꼭 가보라고 했어.
민수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어요.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니 마음이 움직인 것 같았거든요. 알겠어요, 아버지. 대신 조건이 있어요.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지연이가 말한 조건들은 기본이고요. 추가로 출발 전에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그리고 여행 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돌아오세요. 약속하실 수 있어요?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한다, 민수야. 고마워. 그렇게 해서 드디어 가족들의 허락을 받은 철수 씨는 본격적으로 여행 준비에 들어갔어요. 먼저 여행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죠. 스위스 8일 패키지 여행을 원하시는군요. 여행사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11월 출발이면 그런데 스위스는 11월이 비수기예요. 날씨가 좀 쌀쌀할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좋아요. 사람도 적을 테고. 철수 씨는 대답했어요. 사실 너무 붐비는 것보다는 조용히 여행하고 싶었거든요. 여권 발급부터 시작해서 여행보험 가입, 로밍 신청까지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였어요. 특히 여권 사진을 찍으러 갔을 때는 좀 민망했어요. 사진관 사장님이 해외여행 가시나 봐요. 요즘 시니어분들 여행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하며 격려해 주긴 했지만요. 건강검진도 받았어요. 다행히 별다른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한 가지 당부를 했어요. 혈압약은 꼭 챙겨가시고요. 시차 적응 때문에 며칠은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히 쉬세요. 네, 알겠습니다. 철수 씨는 진료 기록서를 받으며 대답했어요. 짐을 싸는 것도 큰 고민이었어요. 뭘 가져가야 할지, 얼마나 가져가야 할지. 미영 씨가 준 체크리스트를 보며 하나씩 준비했지만 여전히 빠뜨린 게 있을 것 같아서 불안했어요. 옷은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마세요. 현지에서도 살 수 있어요. 미영 씨가 조언해 주었어요. 대신 약이나 개인 용품들은 넉넉히 챙기시고요. 출발 일주일 전 철수 씨는 갑자기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혼자서 저 먼 곳까지 가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 밤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잠을 이루기 힘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철수 씨는 아내의 유품들이 들어있는 상자를 꺼내봤어요. 그 안에서 아내가 젊은 시절에 써둔 일기장을 발견했거든요. 펼쳐보니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 여보와 함께 여행 잡지를 봤다. 스위스의 아름다운 풍경들. 언젠가는 꼭 같이 가보고 싶다. 아이들 다 키우고 나면 둘이서 세계 곳곳을 다녀보자고 약속했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철수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내도 똑같은 꿈을 꾸고 있었구나. 그런데 결국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아내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바뀌어 버렸거든요. 여보야, 미안해. 너와 함께 가지 못했어. 하지만 내가 대신 가볼게. 너머까지 다 보고 올게. 철수 씨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부터 철수 씨의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커졌거든요.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는 여행이라고 생각하니 용기가 생겼어요. 출발 사흘 전, 철수 씨는 마지막으로 미영 씨의 카페를 찾아갔어요. 드디어 가시는군요. 미영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어요. 어떠세요? 설레시죠? 네, 이제는 설렘이 더 큰 것 같아요. 철수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엔 정말 무서웠는데. 맞아요. 첫 여행은 다 그래요. 저희도 그랬거든요. 미영 씨가 따뜻한 커피를 내려주며 말했어요. 가서 많은 걸 보고
느끼고 오세요. 돌아오시면 이야기 많이 들려주시고요. 그날 저녁 철수 씨는 아이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어요. 지연이가 직접 아버지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어 왔고 민수도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왔어요. 아버지, 진짜 조심히 다녀오세요. 지연이가 말했어요. 매일 연락 꼭 주시고요. 걱정 마라, 딸아. 아버지가 누군지 알잖아. 철수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버지.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처음엔 정말 반대했는데 이제 보니까 아버지가 행복해 보이세요. 오랜만에. 철수 씨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고마워, 민수야. 너희들이 허락해줘서. 대신 무리하지 마시고 아프시면 바로 병원 가시고 위험한 곳은 절대 가지 마세요. 민수가 당부했어요. 그날 밤 철수 씨는 캐리어를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약, 옷, 카메라, 여권, 항공권. 빠뜨린 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걸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침대 옆 서랍에서 아내의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둘이 결혼 20주년 때 찍은 사진이었죠. 그 사진을 지갑에 넣으며 철수 씨는 다짐했어요. 여보야, 같이 가자. 내가 보는 모든 풍경을 너도 함께 봐줘. 드디어 출발하는 날 아침이 밝았어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공항버스를 타면서 철수 씨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이런 설렘을 느낀 게 언제였을까? 아마 신혼여행 때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았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어요. 패키지 여행이라 가이드가 도와주기도 했고 공항 직원들도 친절했거든요. 하지만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는 긴장되었어요. 이런 게 다 처음이라. 탑승구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철수 씨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큰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멀리 떠나는구나 하는 실감이 났어요. 승객 여러분, 잠시 후 탑승하겠습니다.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철수 씨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젊은 시절의 꿈, 아내와의 약속, 모든 게 이제부터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철수 씨는 마치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좌석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매는데 손이 조금 떨렸어요. 옆자리에는 비슷한 나이의 여성분이 앉아 계셨는데 그분도 패키지 여행 참가자 중 한 분이었어요. 처음 해외여행이세요. 그분이 친근하게 말을 걸어왔어요. 네, 오랜만이에요. 아니, 사실상 처음이라고 봐야죠. 철수 씨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남편이 세상 떠나고 나서 처음 혼자 나가는 거예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막상 와보니까 괜찮네요. 그분이 따뜻하게 웃어주었어요. 저는 정순자라고 해요. 김철수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철수 씨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져가는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내가 정말 떠나는구나. 젊은 시절부터 꿈꿔왔던 그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긴 비행 시간 동안 철수 씨는 여러 생각에 잠겼어요.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함께 창밖 풍경을 보며 감탄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가슴 한편이 아려왔지만 동시에 아내가 함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스위스 취리히 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으로 오후였어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진 건 공기였어요. 한국과는 확실히 다른 맑고 차가운 공기가 뱃속 깊숙이 스며들었거든요. 와, 정말 다르네요. 순자 씨가 감탄했어요. 가이드를 따라 버스로 이동하면서 창밖을 내다보니
정말 그림 엽서에서나 봤던 풍경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마을들, 멀리 보이는 알프스 산맥, 모든 게 신기하고 아름다웠어요. 첫날 밤은 루체른에서 보냈어요. 호텔 창문을 열고 내다보니 루체른 호수가 달빛에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철수 씨는 한참 동안 그 풍경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여보야, 보고 있어? 정말 아름답지? 철수 씨는 지갑에서 아내 사진을 꺼내 창가에 세워두고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용프라우 정상으로 향하는 톱니바퀴 기차를 타는 날이었거든요. 기차가 산을 오르면서 창밖 풍경이 조금씩 바뀌어 갔어요. 초록빛 들판이 점점 하얀 눈으로 덮인 세상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마치 마법 같았어요. 저기 보세요. 이거 북벽이에요. 가이드가 설명해 주었어요. 철수 씨는 압도적인 규모의 산들을 보며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사진으로만 보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웅장함이었거든요. 마치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융프라우 정상에 도착했을 때 철수 씨는 말 그대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360도로 펼쳐진 알프스의 장관, 끝없이 펼쳐진 빙하와 눈으로 덮인 봉우리들. 이런 풍경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와, 이게 진짜구나. 철수 씨는 혼잣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옆에서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순자 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철수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그냥 남편이 생각났어요. 순자 씨가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평생 같이 보고 싶어 했던 풍경인데 혼자 보니까 서운하면서도 고마워요. 이런 아름다운 걸 볼 수 있게 해줘서. 철수 씨는 순자 씨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신도 똑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아내와 함께 보지 못한 아쉬움, 하지만 이렇게나마 볼 수 있는 감사함. 저도 그래요. 철수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내가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지만 지금도 함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철수 씨는 딸 지연이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아빠, 어떠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잘 지내고 있어. 너무 아름다웠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철수 씨가 휴대폰을 돌려 창밖 풍경을 보여주었어요. 와, 정말 멋있다. 아빠, 표정이 완전 달라지셨어요.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런가? 아빠가? 철수 씨가 웃었어요. 네, 오랜만에 보는 아빠의 밝은 표정이에요. 가길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철수 씨는 거울을 봤어요. 정말 표정이 달라졌을까? 확실히 뭔가가 다른 것 같았어요. 눈에 생기가 돌고 있었거든요. 여행 사흘째 되는 날, 마터호른을 보러 체르마트에 갔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중에 구름 사이로 마터호른의 뾰족한 봉우리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저게 마터호른이에요? 철수 씨는 감탄했어요. 톱니바퀴 모양의 완벽한 피라미드 형태의 산. 사진으로만 봤던 그 유명한 산이 눈앞에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 순간 철수 씨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변화였어요. 갑자기 지난 세월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꿈을 포기하고 살았던 시간들, 안전한 길만 택했던 선택들, 도전을 두려워했던 순간들. 그런데 지금 여기 서 있는 자신을 보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자 씨, 우리 정말 잘했죠? 철수 씨가 말했어요. 네, 정말 잘했어요. 이런 걸 안 봤으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순자 씨가 대답했어요. 그때 케이블카에서 내린 철수 씨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 외국인 할아버지가 혼자서 등산복을 입고 배낭을 메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나이로 봐서는 자신보다도 많아 보였는데 정말 생기가 넘쳤어요. 호기심이 생긴 철수 씨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봤어요. Excuse me. 할아버지는 친근하게 웃으며 대답해 주었어요. 영어가 서툰 철수 씨였지만 번역 앱의 도움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는 독일에서 온 75세의 하인리라는 분이었는데 혼자서 유럽 전역을 여행하고 있다고 했어요. 70세의 아내를 잃고 나서 시작했어요. 하인리히가 말했어요. 처음엔 무서웠지만 지금은 이게 제 삶의 활력소예요. 새로운 곳을 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철수 씨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 이렇게 활기차게 살고 있다니.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나이를 핑계로 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해왔다는 걸. 땡큐. 철수 씨는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어요. 하인리히와의 만남은 짧았지만 철수 씨의 마음속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철수 씨는 오랜만에 일기를 써봤어요. 오늘 마터호른을 봤다. 정말 장관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인상 깊었던 건 하인리 할아버지였다.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서도 혼자서 여행을 다니는 모습이 나도 할 수 있구나.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구나. 여행 마지막 날이 다가왔어요. 베르너 오버란트의 그린델발트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는 날이었죠. 호텔 발코니에서 알프스의 석양을 바라보며 철수 씨는 이번 여행을 되돌아봤어요.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을 본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자신 안에 잠들어 있던 용기와 모험심을 다시 깨웠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보야, 고마워. 철수 씨는 아내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 그리고 이제 알겠어.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그 순간 철수 씨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음 계획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프랑스의 프로방스, 그리고 아내가 가보고 싶어 했던 그리스의 산토리니까지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마지막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순자 씨가 말했어요. 철수 씨, 우리 정말 잘했죠? 이런 용기를 낸 우리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네,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순자 씨, 철수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 다음엔 어디로 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고 웃었어요. 여행은 끝나가고 있었지만 진짜 모험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철수 씨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가면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하지? 그리고 다음 여행 계획은 어떻게 세울까? 하일리 할아버지처럼 나도 정말 혼자서 여행을 다녀올 수 있을까? 그런 설렘 섞인 고민들로 가득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철수 씨는 정말 새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똑같은 공항이었지만 일주일 전의 자신과는 완전히 달라진 마음으로 그곳에 서 있었거든요. 마치 세상을 보는 시선 자체가 바뀐 것 같았어요. 출국장에서 나오니 지연이와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지연이가 달려와서 안겼어요. 정말 무사히 다녀오셨네요. 걱정 많이 했어요. 아버지,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민수가 신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뭔가 훨씬 밝아 보이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철수 씨는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융프라우의 장관, 마터 호른의 웅장함, 그리고 하일리 할아버지와의 만남까지. 아이들은 아버지의 생생한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아빠, 정말 혼자서 다 하셨어요? 길도 안 잃어버리시고? 지연이가 물었어요. 응,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 사람들이 다 친절하고 요즘엔 번역 앱도 있고. 철수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용기야. 용기만 있으면 나이는 문제가 안 돼. 집에 도착해서 짐을 푸는데 철수 씨는 여행에서 가져온 작은 선물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스위스 초콜릿, 알프스 모양의 작은 기념품들. 하지만 진짜 선물은 따로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지연이가 물었어요. 철수 씨가 꺼낸 건 작은 액자였어요. 그 안에는 마터 호른을 배경으로 찍은 자신의 사진이 들어있었는데 정말 행복해 보이는 표정이었거든요. 이게 진짜 선물이야. 이 나이에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 말이야. 철수 씨가 말했어요. 다음 날 철수 씨는 제일 먼저 미영 씨의 카페를 찾아갔어요.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거든요. 어머, 정말 다녀오셨구나. 미영 씨가 반가워하며 맞아주었어요. 어떠셨어요? 많이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니에요. 정말 좋았어요. 미영 씨가 용기를 주지 않았으면 못 갔을 거예요. 철수 씨는 사진들을 보여주며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특히 하인리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 미영 씨의 눈이 반짝 빛났어요. 정말 멋지네요. 저도 그런 분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미영 씨,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다음에 이탈리아나 프랑스 여행 정보도 있을까요?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인 것 같아서요. 미영 씨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니 정말 기뻐요. 그날부터 철수 씨의 일상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전처럼 무기력하게 하루를 보내는 게 아니라 매일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재미가 생겼거든요. 먼저 이탈리아 여행을 위해 기초 이탈리아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수업에 등록했는데 그곳에서 또 다른 만남이 있었어요. 철수 씨 아니세요? 교실에서 만난 사람은 순자 씨였어요. 순자 씨, 여기서 뵙네요. 저도 이탈리아어 배우려고 왔어요. 철수 씨 덕분에 용기가 생겼거든요. 순자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이탈리아어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물론 연인 관계는 아니었지만 서로의 여행 동반자이자 좋은 친구가 되었죠. 몇 달 후 철수 씨는 정말로 이탈리아 여행을 떠났어요. 이번에는 순자 씨와 함께 그리고 미영 씨 부부까지 합류해서 4명이 함께 갔어요. 베네치아의 곤돌라를 타고 피렌체의 두오모 성당 앞에서 감탄하고 로마의 트레비 분수에서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빌었어요. 다음엔 어디로 갈까요? 로마의 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으며 순자 씨가 물었어요. 그리스는 어때요? 철수 씨가 제안했어요. 아내가 가보고 싶어 했던 산토리니도 있고. 좋아요. 미영 씨가 손뼉을 쳤어요. 우리 4명의 여행 클럽 만들어요. 그렇게 철수 씨의 새로운 인생 2막이 시작되었어요. 1년에 2번씩 해외여행을 다니고 남은 시간에는 국내 곳곳도 돌아다녔어요. 제주도, 경주, 강원도. 한국에도 아름다운 곳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고 감탄하면서 말이에요. 더욱 의미 있는 건 철수 씨의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미영 씨의 카페에는 점점 더 많은 시니어분들이 찾아와서 여행 상담을 받았고, 철수 씨는 자연스럽게 여행 선배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철수 씨는 새로운 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도전해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랍니다. 어느 가을날, 철수 씨는 아내의 묘를 찾았어요. 오랜만에 혼자서 말이에요. 묘비 앞에 앉아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여보야, 고마워. 너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 그리고 이제 알겠어.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철수 씨는 아내가 좋아했던 코스모스 꽃을 묘비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다음 달에는 그리스에 갈 거야. 너도 가고 싶어 했던 산토리니 말이야. 같이 가자, 여보. 바람이 살랑 불어오는 것 같았어요.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철수 씨는 베란다에 서서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봤어요. 예전에는 그냥 산이었는데 이제는 넘어갈 수 있는 산으로 보였어요.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좁아진다고들 하는데 자신은 오히려 넓어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철수 씨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지 1년이 되었다. 스위스 여행을 떠나기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꿈을 포기하고 살았던 그때의 나에게 말해주고 싶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여러분도 혹시 이런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새로운 도전은 젊은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하지만 철수 씨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 도전하는 용기예요. 설령 실패하더라도 시도해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거든요. 젊은 시절에 못다한 꿈들, 아직도 가슴 한편에 남아있는 그 설렘들, 그걸 다시 꺼내볼 용기를 가져보세요. 철수 씨는 지금도 세계 곳곳을 다니며 새로운 경험을 쌓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죠. 나이가 들었어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꿈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주면서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하나쯤은 있으시죠? 그 꿈을 다시 한번 꺼내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라고 생각해보세요. 철수 씨처럼 말이에요. 이제 밤이 깊어가네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철수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라도 지펴드렸으면 좋겠어요. 꿈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용기의 불씨를 말이에요. 그럼 오늘 밤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도전과 아름다운 추억들로 가득하기를 바라며 편안한 밤 되세요. 좋은 꿈 꾸시고 내일 아침엔 더욱 밝은 미소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라요. 안녕히 주무세요.